안녕하세요. 상위권을 위한 지국어 신용환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파이널 테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풀어줄 텐데 지금 풀어주는 문제 말고도 질문 있으면 언제든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1번 지사학 법칙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제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1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방사성 원소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보면 지금 중계 모원소분의 자원소 함량비를 줬어요. 모원소분의 자원소 함량비. 그리고 지금 정보 중에 화강암은 X와 Y 중 한 종류만 포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12.5%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 3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삼엽충 화석 즉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화강암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셰일이 쌓였는데 이 셰일이 고생대 지층이라고 표시를 준 겁니다. 그죠? 삼엽충 화석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지금 표를 해석을 해보면 1억 년이 지난 후 X는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1이에요. 즉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반감을 1회 했습니다. 1억 년 동안 X는 반감을 1회 했어요. 그래서 X의 반감기는 1억 년인 걸 알아요. 여기까지 쉽죠?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 주어진 게 지금 이 숫자인데 15인데 15는 무슨 뜻이냐면 2억 년이 지났을 때 Y는 모원소가 1이면 자원소가 15란 얘기예요. 즉 모원소가 16분의 1이 남은 겁니다. 모원소가 원래 양의 16분의 1이 됐다. 그럼 반감을 총 4번 한 거죠. 2억 년 동안 Y는 반감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Y의 반감기는 0.5억 년입니다.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 표에서. 할 수 있겠죠? 방금 한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어진 자료로 반감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화강암에 X가 들어가 있는지 Y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X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반감을 3번 했잖아요. 반감을 3번. 즉 만약에 화강암에 X가 들어가 있으면 화강암의 나이는 3억 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셰일의 고생대 화석인 삼엽충이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Y였다면 만약에 Y가 화강암 속에 들어가 있다면 화강암의 나이는 1.5억 년이 되는 겁니다. 반감을 3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셰일이 고생대 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에는 X가 포함되어 있다. 즉 화강암의 나이는 3억 년입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이 3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1억 년 뒤에 모원소분의 자원소 값인데 1억 년이 지나면 Y는 반감을 2번 해서 모원소가 4분의 1이 남을 겁니다. 그럼 자원소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3이 돼서 이 값은 3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반감기는 4배가 아니라 2배죠. 이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2번 보시면 지금 반감기가 기억 뜻이 모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반감기 맞고요. A는 맞고요.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3이다. 이것도 맞아요. 지금 보시면 1대3 남아있죠. 그러면 반감을 몇 번 한 거냐면 2회 반감했죠. 2회. 그래서 C는 틀렸죠. 반감기 곱하기 2 나이는 2t가 됩니다. 반감기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3번 보시면 지금 P 지점에 모습이 기억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전이 됐니 안 됐니 이거 고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나이를 보시면 X에서 Y로 이렇게 갑니다.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도 나이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즉,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 쪽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암석의 종류로 보면, 이 2암이랑 4암의 경계에다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P 지점이 2암과 4암의 경계죠. 근데, 누가 먼저여야 하냐면 2암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암이 쌓여야 합니다. 됐나요? 네, 2암이 먼저여야죠. 나이를 봤더니 이 오른쪽 그래프를 봤더니 4암보다 2암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에 고르려면 니은을 골라줘야죠. 2암이 먼저 퇴적되어야 하니까. 됐나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나이를 확인한 다음에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 어느 쪽이 먼저 쌓였는지를 확인하셔서 4암보다 2암이 먼저인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층 F'은 횡압력에 의한 단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층의 판단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단층을 기준으로 상반을 찾았습니다. 상반. 그럼 상반이 지금 왼쪽이 상반이거든요. 왼쪽이 상반인데 상반이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얘 맞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난정압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의 의도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부정압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화강암과 셰일 맞나? 네, 화강암과 셰일이 접하고 있는 이 빨간색 지점이 부정압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오른쪽 자료, 오른쪽 나이 그래프를 보면 이 Y쪽에 있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화강암의 나이인데 화강암의 나이가 매우 젊어요. 그러니까 셰일이 다 퇴적되고 나서 화강암이 그걸 뚫어서 관입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난정압이 아닙니다. 그냥 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정압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다른 자료가 나와서 난정압이려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 화강암의 나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나이가 저기 위에 있어서 나이가 훨씬 많으면 즉 이 셰일보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셰일의 나이보다 화강암의 나이가 더 많다면 화강암이 먼저 생기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깎이고 나서 셰일이 쌓이게 되니까 이럴 땐 난정압이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난정압이에요, 자료가. 근데 이게 아니라 화강암의 나이가 젊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순서가 셰일이 먼저 쌓이고 나서 이게 셰일이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 체크한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2암 퇴적되고 나서 한참 뒤에 화강암이 관입을 한 겁니다. 이건 난정압이 아닙니다. 됐죠? 이거 난정압 아니에요. 좋아요. 참고로 이제 이 자료에서 변형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 엄청 유명한 자료입니다. 변형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부정압이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한 표시. 여기가 어디냐면 이암과 셰일의 경계인데 여기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이암과 셰일의 경계는 난정압이 맞습니다. 여기는요. 다시 난정압이 아니라 부정압이 맞습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네, 난정합은 아니고 부정합. 네, 평행 부정합이겠죠. 좋아요. 난정합은 없습니다. 부정합은 있지만 난정합은 없어요. 그리고 부정합은 이암과 셰일의 경계에 있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어느 지역 지질 단면 나타냈고요. 지질 단면.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이 처음량의 32분의 1. 이게 지금 반감이 5회 한 겁니다. 5회. 그죠? 반감 5회. 자, 지금 여기 경사부정합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경사부정합 나타나 있죠. 경사부정합의 판단은 여기 부정합면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쌓였고 아래는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어긋나 있죠. 그죠? 경사부정합 맞아요. 이건 쉬웠고
니은의 단층 F는 화성암보다 먼저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층면까지 관입을 했으니까 단층면이 먼저 생긴 거죠. 단층이 먼저 생긴 게 맞아요. 단층이 먼저 생긴 게 맞아. 니은도 맞아. 단층이 먼저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를 구하라는 조건이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아직 안 쓴 조건. A에서는 방추충 화석이 산출된다. 요 조건 써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 화성암이 생기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깎이고 나서 A가 퇴적이 됩니다. 근데 그 A에는 어떤 화석이 산출이 되냐면 방추충이 산출이 돼요. 방추충. 즉 얘가 고생대 지층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근데 이 화성암을 봤더니 화성암의 나이가 반감기를 T라고 했을 때 다시 반감기를 T라고 하면 이 화성암은 처음 양의 32분의 1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5번 반감한 거죠. 그래서 이 화강암의 나이는 OT가 됩니다. OT가 돼요. 괜찮아요? 네, OT가 됐는데 근데 만약에 반감기가 0.4억 년이라면 여기다가 0.4를 집어넣으면 화강암의 나이가 얼마가 돼요? 화강암의 나이가 2억 년이 되죠. 2억 년이 돼요. 만약에 0.4라면 그죠? 그러면 이 A는 고생대 지층일 수가 없죠. 2억 년 전 이후에 생겼으니까. 즉 A의 시간이 고생대 지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4라면. 그죠? 그럼 얘가 0.4보다 어때야 돼요? 0.4보다 훨씬 길어야 해요. 0.4보다 길어야 됩니다. 즉 T가 0.4억 년보다 훨씬 길어야 돼요. 그래야 이 A가 고생대 지층이 될 수가 있어요. 됐죠? 0.4억 년보다 길어야 합니다. 4번이었고요. 5번 별표. 5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 보시면 지금 X의 양, 즉 모원소의 양이 100%부터 쭉 감소하는 그래프의 일부만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현재 X의 양이 95% 남아있답니다. 어떤 돌에 현재 X양이 95% 남아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95%인데 이 시간이 대략 0.5 정도 됩니다. 0.5억 년. 그러니까 이 X는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 0.5억 년 전에 형성된 돌입니다. 근데 이때는 속시식물이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면 양것 속 했을 때 속시식물. 다시 한번. 아이고 잘못했네. 속시식물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죠? 속시식물이 언제 출현했냐면 양것 속이니까 중생대 말 출현했잖아요.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 출현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나이가 95% 남은 나이가 0.5억 년 전에 형성된 돌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속시식물이 존재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속시식물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 X의 반감기가 6억 년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반감기가 무슨 뜻이냐면 반감기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린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75%까지밖에 표시를 안 해놨죠. 75%. 그래서 75%로 감소하는데 3억 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가 엄청 중요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X축 시간 Y축의 모원소 양. 그래서 100%부터 감소할 거예요. 100%부터. 지금 준 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50% 되는데 걸린 기간이 궁금한데 준 거는 75% 되는데 3억 년 된다. 요거 3억 년 된다. 요것만 줬어요. 그럼 이제 50% 되는데 6억 년 걸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50% 되는데 6억 년 걸려요? 라고 물어본 거야. 즉
모원소가 이렇게 직선의 함수로 감소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직선의 함수로 감소하지 않죠. 어떻게 감소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그리기가 힘드네 이거 패드로.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감소하기 때문에 50%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6억 년보다도 길어요. 여기까지 됐죠? 50% 되는데 걸린 기간은 6억 년보다도 길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 디귿 보기도 중요한데 디귿 보기에 중생대 때 형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 y분의 x의 양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4보다 크려면 x가 80, y가 20 이렇게 되면 딱 4잖아요. 즉 x가 8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번역하면 중생대 때 형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x가 80% 이상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번역이 됐죠. 근데 중생대 때 형성된 모든 암석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생대가 2.5억 년, 여기서부터 0.65억 년, 여기. 즉 2.5억 년 전에 생겼어. 중생대는 2.5억 년 전부터 시작이니까. 2.5억 년 전에 생겨서 2.5억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중생대 암석은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나이의 영역이 이게 다 중생대 때 형성된 암석이 가지고 있는 X의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중생대 때 형성된 모든 암석이 다 80% 이상인가요? X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지금 78%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모든 화성암에서 X가 80% 이상은 아닙니다. 80% 이하인 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여기까지가 5번. 그 다음 6번. 화성암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 나타냈습니다. 많이 봤던 자료죠. 100%부터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진 정보는 반감기가 T1이네요. 반감기가 T1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기억을 보시면 지금 특수 문자가 여기가 잘렸는데 A가 형성된 후 ET1이 지났을 때 ET1 그죠? ET1이 지났을 때 y분의 x의 양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T1이 반감기입니다. 그죠? 반감기가 T1이고요. 즉 A가 생성된 후에 반감을 2번 했을 때 이 뜻이죠. 반감을 2번 했을 때 그러면 모원소인 x는 4분의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자원소인 y는 4분의 3이 돼서 이 값은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3분의 1.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애매한 시간 간격을 줬어요. 애매한 시간 간격.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 지금 여기 주어진 숫자가 0.5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0.5억 년 흐르잖아요. 그러면 원래 양의 80%로 감소하는 거예요. 0.8배로. 그죠? 이렇게 감소했죠. 80%로.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지금도 빨간색 구간이 80%로 감소한 건데 이 두 번째 빨간색 구간 T1에서 T2도 50에서 40, 즉 50에 80%가 40이잖아요. 50에서 40으로 80%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 구간도 T1, T2 사이 구간도 0.5억 년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그죠? 즉 0.5억 년 지날 때마다 원래 양의 80%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디귿. A가 형성된 후 1억 년이 지났을 때 X의 양은 60%보다 크다. 즉 이건 뭐냐면 니은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1억 년이
1억 년이 무슨 뜻이냐면 0.5억 년씩 두 번 지났다 이 얘기죠. 즉 반감기는 아니에요. 0.5억 년이 반감기는 아니고 80%로 감소하는 기간이 0.5억 년인데 그게 두 번 지난 겁니다. 그러면 초기양에 0.8배 그리고 0.8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64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양의 64%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60%보다 큽니다. 얼만지도 알아야 합니다. 64%입니다. 값을 구하라고 낼 수도 있으니까. 7번 7번 보시면 이제 나이를 잠깐 볼 텐데 X에서 Y 단면에 연령 그래프를 고르라고 하는데 이 연령 그래프 고를 때 이 축을 잘 보라 그랬죠. 축이 지금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이걸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X에서 Y로 이렇게 갈게요. 쭉 갈게요. 그럼 중간에 이 화성암의 관입은 무시하고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이 구간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이가 감소. 즉 1번은 지금 나이가 이 구간에서 나이가 증가하니까 1번 탈락. 2번은 나이가 감소하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나이가 지금 감소하지 않죠? 탈락. 4번 나이 감소 오케이. 5번 나이 감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영역에서 화성암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화성암이 관입을 했으니까 여기가 나이가 제일 젊어야 합니다. 여기가 나이가 젊어야죠. 근데 2번을 봤더니 나이가 여기가 굉장히 올드하죠. 빨간색 표시가. 그러니까 2번도 탈락. 오케이. 그럼 나는 4번과 5번 중에 골라야 합니다. 왜냐면 4번과 5번은 화성암의 관입도 나이가 젊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Y쪽 상반 영역을 보는데 Y쪽으로 갈수록 이번엔 나이가 증가합니다. 나이가 증가. 근데 그래프 개형을 보니까 4번도 증가하고요. 5번도 증가하게 돼요. 4번도 증가하고 5번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 개형 가지고 4번과 5번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4번과 5번의 차이는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나이의 차이가 있어요. 나이의 차이. 그죠? 그래서 이것만 달라요. 개형만 가지고는 모르고 나이의 차이를 정교하게 보라는 뜻인데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암석의 종류를 보시면 살짝 지워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단측면 영역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암석의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볼 때 2번 암석이에요. 2번 암석 그죠? 2번 암석 즉 4번을 보시면 4번 보기에 다시 이 보기에 요 영역이에요. 4번과 5번 보기 보시면 여기 영역인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에 친 게 근데 파란색으로 체크한 표시 이게 지금 여기랑 나이가 똑같아요. 여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 동그라미 쪽이 나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죠? 둘 다 2번입니다. 둘 다 2번. 근데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체크 표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쪽이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나이가 동그라미가 체크 표시보다 나이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두께가 더 얇잖아요. 여기보다. 그죠? 더 밑에 있잖아. 동그라미가 체크 표시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를 확인해 보시면 답은 4번이 되죠. 4번. 동그라미 쪽이 체크 표시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5번은 안 되죠. 5번은 안 됩니다. 왜냐면 체크 표시 쪽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이 차이로 고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는 제거할 수 있는 게 1, 2, 3은 제거할 수 있는데 4번, 5번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4번, 5번을 고를 때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나이의 차이.
단층에서의 나이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 나이의 차이를 정교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7번이에요. 엄청 중요한 그림입니다. 8번. 8번 보시면 지금 반감기를 고르라고 했는데 반감기는 지금 4억 년입니다. 4억 년. 4억 년. 그죠? 여기서 4억 년. 처음량의 자원소가 절반이 되는, 그죠? 처음량의 절반이 된다 이 뜻이죠. 자원소가 늘어나서 처음량의 절반이 된다. 요거 숫자로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를 봤더니 A에 포함된 X는 반감기를 3번 거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은 게 몇 퍼센트냐면요. 남은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8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죠? 둘을 더하면 초기 양이 6ppm이에요. 초기 양. 그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8분의 1이 남았습니다. 초기 양의 8분의 1. 그래서 반감을 총 3번 했다는 거고요. A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B 보시면 B는 반감을 채 한 번도 안 했네요. 그죠? 75% 남았으니까 반감을 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A가 더 많아요. 여기까지 됐죠? 8번이었고요. 9번. 9번 보시면 이제 옳은 것만 골라보는데 답은 옳은 거는 4번만 옳습니다. 4번만. 그죠?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죠. 여기 순서만 정해볼까요? 순서만 정해보시면 D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하고 이걸 B가 관입하고 그리고 깎인 다음에 E가 쌓이고 마지막으로 C가 뚫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고 각각의 이제 A, B, C의 X, Y, G만 순서대로 있고요. X, Y, G는 처음량의 12.5%, 25%, 5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각각 구해보면 X의 반감기가 2억, Y의 반감기가 1억, 그 다음에 Z의 반감기가 0.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B, C를 각각 구해보면 나이를 A가 지금 X가 12.5% 남았으니까 나이가 6억이죠. 써볼게요. 6억. 그 다음에 B는 Y가 반감 2번에서 25% 남아야 하니까 2억. 그 다음에 C가 반감 한 번 해야 되니까 Z가 반감 한 번 해야 되니까 0.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표를 요거를 직접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었고요. 마지막 10번. 10번이 중요한데 10번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화성암 P와 Q가 있고요. 처음량의 16분의 3 그리고 8분의 3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반감기는 1억 년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입니다. 반감기를 어렵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1억 년을 줬습니다. 기억. 단층이 지금 횡압력 받아 생긴 역단층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건 이제 판단이 쉬웠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상반인데 상반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지. 빨간색으로 올라간 부분 표시해 볼게요.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상상력 기억 맞다. 단층 판단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이 중요한데 니은 보시면 P가 Q보다 1억 년 먼저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순서를 잠깐 써보면 P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기고요. F 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단층면까지 Q가 관입했죠. 순서는 이렇게 돼. 근데 지금 P에는 얼마가 남아있냐면 16분의 3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Q에는 8분의 3이 남아있어요. 즉 P는 Q보다 절반밖에 안 남아있죠. 양이 절반이에요. 즉
1억 년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1억 년 차이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P가 1억 년 전입니다. 먼저. Q보다 1억 년 더 먼저 생겼습니다. P와 Q가 지금 남은 양이 딱 절반 차이니까 P가 1억 년 먼저 생겼어요. 니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P가 고생대 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P가 고생대 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이걸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P의 나이를 정교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숫자 보세요. 16분의 3이고. 이거 몇 번 반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생대 때 생겼는지 중생대 때 생겼는지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시간, Y축이 첨량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에서 이제 감소할 텐데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반감하는 영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억 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그러면 1억 년이 또 지나죠? 2억 년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지수적으로 얘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수적으로요. 근데 지금 남은 게 뭐냐면 16분의 3이에요. 16분의 3 P가. 그러면 얘가 지금 16분의 4고요. 4분의 1이 여기서 한 번 더 감소한다고 합시다. 8분의 1. 8분의 1. 그럼 8분의 1이면 16분의 2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억 년이 됩니다. 3억 년. 3억 년. 근데 지금 Q는 다시 P는 얼마냐면 16분의 3이에요. 즉 이 두 점 사이에 4분의 1과 8분의 1의 중점입니다. 중점. 근데 중점을 보면 중점 가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2.5억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고생대이려면 나이가 2.5억 년보다 더 이전에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가 지금 이게 아래로 블록 개형인데 여기가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딱 중점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2.5억 년 전보다 더 나이가 젊죠. 2.5억보다 나이가 젊다고요. P가. 그래서 P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왜냐면 P의 나이가 2.5억 년보다도 짧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거 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 막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번까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번까지 지사해석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 이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해석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게 올해 그리고 작년에 출제된 지사해석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6번부터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많진 않으니까 빠르게 중형 몇 개만 풀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11번인데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쉽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BA 쌓이고 그 다음에 스콕 받은 다음에 휘었고 그리고 부정합 생긴 다음에 CD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이 니은이 중요한데 니은도 맞죠. 지금 여기가 부정합이에요. BC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B는 지금 층리가 이렇게 돼 있고 CD는 층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사부정합입니다. 지금 이게 경사부정합. 됐죠? 그래서 깎이기 전 모습을 잠깐만 그려드리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부정합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깎여서 지금 저 11번 그림처럼 된 겁니다. 당연히 이 빨간색 표시는 부정합이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틀렸고요. 중생되니까 판기하 이후.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번은 넘어가고 13번 또 13번 잠깐만 보면 로디니아가 원색누대 A가, 그리고 C가 시색누대니까 남세균이 시색누대니까 B가 현생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고요. 여기서 로디니아가 중요한데 로디니아가 언제쯤 생겼냐면 12억 년 전쯤 생겼어요. 12억 년 전. 이건 그냥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로디니아가 원색누대 때 생긴 초대륙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이 틀렸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원색누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번 14번부터 보시면 A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14번이 이 길이의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긴 A가 원색 누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긴 게 B가 이제 시색 누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D, E를 합쳐서 현색 누대가 되는데 이제 C가 고색대, 그 다음에 D가 중색대, E가 신색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요게 이제 원색 누대죠. A. 틀린 보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잠깐 보시면 15번 15번 보시면 나와 다가 각각 단풍나무와 필석, 화석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은 가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보기에서 이 인도 대륙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진 보시면 가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인도예요. 그죠? 얘 인도인데 히말라야 산맥이 뭐냐면 이 인도가 쭉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붙어서 생기는 거예요. 즉 아직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가보다 나중에 생겼어요. 기억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인도 대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인도 대륙 위치를. 그 다음 니은 보시면 나와 다가 모두 육상에 서식했다. 이게 틀렸죠. 왜냐면 필석이 해양이니까, 해양생물이니까. 필석은 해양 무척추 동물. 필석이 해양 무척추 동물. 그 다음 디귿 가시기에 다가 번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가시기가 뭐냐면요, 가시기가 판계가 불리니까 중생대 이후예요. 중생대 이후일 겁니다. 가가. 그죠? 근데 다시기는 이 필석이 고생대 초반 번성이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잠깐 보시면 대멸종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대멸종. 여기서 중요한 게 이 B가 페름기 말이죠. 페름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백악기 말입니다.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B와 C 사이에 여기에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치식물이 양것 속에서 양치식물이 고생대 때 번성했잖아요. 근데 양치식물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거지 양치식물 아직도 있어요. 고사리류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양치식물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가 쥐라기와 백악기의 경계가 아니라 백악기와 팔레오기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그 양것속 했을 때 그 번성한 식물 외운 거는 그거는 표준 화석은 아닙니다. 양치식물 나왔다고 무조건 고생대 지층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고사리 아직도 있고 은행나무 아직도 있고 단풍나무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7번은 A, B, C가 각각 거시, 공룡, 어류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출현한 게 어류가 들어가야죠.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이니까 어류. 그 다음에 A가 공룡 들어가야죠. 왜냐면 중생대 때 여기 중생대부터 있어야 되니까요. 공룡. 그러면 이제 C가 거시식물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 출현이잖아요. 그죠? 고생대 말 출현.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니은목이죠. 어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여기죠. 여기가 오르도비스기.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에는 기억만 맞습니다. 17번 기억만 맞아요. 참고로 오존층은 언제냐면 실루리아기 쯤에 형성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루리아기쯤 돼서 오존층에 오존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육상으로 식물체가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시식물 출현한 시기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 그러니까 중생대죠. C가 번성한 시기 이전에 오존층이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D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 보시면 A, B, C 순서를 잠깐 해보면요. 삼엽충과 필성류 포함한 무척추동물 번성했다. 이제 여기에 오르도비스기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공룡과 아모나이트가 멸종했다. 여기 백악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석 번성했다. 팔레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틀렸죠. 디귿만 맞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신생대지층이죠. C에 형성된 지층, 신생대지층에서 양치식물 와서 발견 당연히 됩니다. 양치식물은 고생대부터 출현해서 번성했으니까 중생대지층, 신생대지층에서 양치식물이 다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질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파트 한번 가볼게요. 대기 파트. 대기 파트 보시면 19번부터 보시면 19번 보면 지금 T1 시점에 남서풍 불면서 비는 안 옵니다. 즉 문제 상황이 전선 이렇게 있으면 T1일 때는 관측소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있었죠. T1 시기에. 근데 T2 시기에는 한랭전선 후면으로 간 거죠. T2 시기에는 여기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랭전선이 관측소를 통과한 겁니다. 이 지점을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다. 그래서 T1일 때 관측소 상공에선 전선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맞죠? 왜냐면 한랭전선 통과하면서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으니까 T2 시기에. 그래서 저군용 구름 관측되죠. 그 다음에 바람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19번이었고요. 20번 보시면 20번에 지금 적외 영상 나타냈고요. 장마전선 나타나 있습니다. 장마전선. 그래서 A지역 상공에는 전선면이 없죠. 왜냐면 전선면은 그 북쪽의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구름 최상부 높이는 C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적외 영상에서 C가 더 밝으니까 구름 높이가 높은 겁니다. 온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기억이 어디 있죠? 여기 기억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맞습니다. 이 장마전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21번) 보시면 지금 보면 전선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부터 그려볼게요. 가는 전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등온선이 조밀한 부분에 전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온난전선이 있을 거고, 등온선이 조밀한 부분에 전선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온도 변화가 심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도 지금 등온선이 조밀한 이렇게 요 영역을 따라서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억 보기 보시면 전선은 동그라미 기억에 나타난다 틀렸죠? 동그라미 니은에 나타날 겁니다. 한랭전선이.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기압은 A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쪽에 저기압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A가 저기압 중심에 가까우니까 B보다 기압이 낮을 겁니다. 니은 맞고요. 그다음 D급 보시면 지점 B가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그림을 합쳐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온대저기압 있고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있는데 A와 B는 여기 A, B 이렇게 있고 C가 이제 한랭전선 후면에 C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점 B가 C보다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D가 틀렸습니다. 22번 별표 22번에 보면 특정 시각에 관측을 했는데 하나가 가시, 하나가 적외입니다. 이때 다 보이는 게 적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일부만 보이죠. 이 왼쪽에 있는 구름만 보이죠. 이게 가시죠. 왜냐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지금 이 오른쪽에 정보가 아예 없잖아요. 정보가 아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름은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시각이냐면 저녁에 찍은 겁니다. 저녁. 그래서 보기 중에 이 저녁인 걸 물어보는 게 있겠죠. 없네요. 나올 수도 있다. 기억. 관측 파장은 가각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시보다 적외가 더 긴 겁니다. 적외가 더 길어요. 가시광선보다 적외가 더 길다. 가시광선보다 적외선 영역이 훨씬 파장이 긴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온도가 높은 태양이 방출하는 빛이고요. 그래서 파장이 짧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지구, 온도가 낮은 지구가 방출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깁니다. 다음 니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를 보시면 A가 비교 대상이 어디죠? 네, A가 지금 둘 다 밝아요. 가시도 밝고 적외도 밝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껍고 높이까지 발달한 정란운 같은 게 껴있는 게 A고요. 그래서 A는 비가 많이 올 거고 C는 지금 둘 다 구름이 거의 없어요. C는 구름이 없으니까 C에서는 비가 올 확률이 높지 않죠. 그다음 D긋의 구름 최상부 온도는 B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상부 온도를 보려면 적외 영상을 봐야 되는데 D가 온도가 더 낮죠. D를 보면 D가 더 밝으니까 온도가 낮은 거예요. 반면 B는 어두우니까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구름 최상부 온도는 B가 더 높습니다. D가 맞아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시면 어느 날 지금 문제가 특수문자가 잘려 있는데 23번이 네, 어느 날 T1 시각에 여기가 T1 시각 T1 시각의 지상 1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측소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날 관측소 A와 B에서 나타낸 걸 지금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A와 B는 줬고요. 지금 위가 A죠. 위가 A. 그 다음에 아래쪽이 B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은 골라야 되는데 A가 기억이니 니은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향을 가지고 고를 수 있죠. 풍향. 그래서 저기압 진행 경로에 왼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뭐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이거를 고를 때는 풍향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잠깐 보시면 A를 잠깐 보면 바람 정보를 보면 남동풍이 불다가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파란색으로 막 점 찍혀 있죠, 여기. 이게 풍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동풍이 불다가
그다음에 북서풍이 붑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전선이 통과한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선은 이렇게 있으면, 전선 밑에 있으면 바람이 요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요렇게. 요 바람, 요 바람, 요 바람. 국민 바람 삼총사, 그죠?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전선이 통과하지 않은,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B도 볼 텐데, B는 지금 바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B 보시면 처음에 남풍 계열 불다가 남풍, 그다가 남서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한 바람 변화죠. 예. 그래서 요 바람 저기압이 이렇게 위로 지나간, 이렇게 관측 선역이 있고 위로 지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B가 니은입니다. 즉 B가 니은이고요, A가 기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보기를 해결했고요. 그다음 T2일 때 기온은 A가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정보 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중에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먼저 할게요. 이렇게 저기압이 지나갈 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떨어졌다 회복되는 이게 기압이고요.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온도예요. 이게 온도죠. 이게 온도선입니다. 빨간색이 온도선이에요. 그래서 온도선을 보셔야죠. 그래서 T2일 때 온도를 보시면, T2일 때 온도는 A가 한 20, 20도? 21도? A가. 근데 B는 한 27도 정도 되죠. A가 낮다? 맞아요. 전선, 그래프로 기온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3일 때 니은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3를 잠깐 보시면, T3가 여기 파란색 시점입니다. 파란색 시점인데 지금 전선이 여기가 T1식이거든요. 이 왼쪽 문제 조건 보시면 왼쪽에 가사진이 T1 시점이에요. T1 시점. 그리고 한랭 전선이 통과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 T5 시점에 여기에 한랭 전선이 통과했습니다. 한랭 전선. 즉 T1과 T5 요 직전까지는 니은 지점에, 즉 B 관측소 위에 전선면이 없어요. 온난전선은 온난전선은 이미 통과한 후니까, 그죠? 온난전선은 이미 통과한 후였고요. T3 시점에는 머리 위에 전선이 없고 날씨가 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은 넘어가고요. 24번 너무 쉬웠으니까. 25번도 너무 쉬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25 기본적인 온대저기압 문제. 그래서 이제 온대저기압 관련해서는 좀 중요했던 게 21번과 23번. 네, 21번과 23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태풍으로 가서 16번. 태풍 보시면 그래프가 좀 특이한데, 하나는 이동 속력, 그다음 하나는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프가,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태풍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태풍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 방향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북서진 하다가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북동 쪽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그래프 중에 북서쪽에 점 찍혀 있다가 북동으로 바뀌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기억. 이게 이제 이동 방향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세모는 니은, 그죠? 니은은 이동 속력이 됩니다. 오케이. 이걸 고르라는 게 기억이죠. 그래서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 동그라미 기억이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 보시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태풍 중심의 위치가 제주도 부근 지날 때 이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태풍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테고 그러면 태풍이 만약에 뭐 1번, 2번 이렇게 지나가면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부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티귿. 태풍 중심의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 전향 통과 후보다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향점이 뭐냐면 여기가 전향점이죠. 여기가 이동 방향 바뀌는 거. 요게 전향이죠. 즉 전향 시점이 그래프에서는 북서에서 북동으로 바뀌는 요 시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이제 전향 전과 후로 바뀌는 거죠. 전향 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전향 후. 그럼 이제 세모를 볼 텐데 세모가 전향 전에는 이동 속도가 느린데 전향 후에는 이동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이동 속력은 통과 전이 빠르다 틀렸습니다. 통과 후가 빠릅니다. 26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27번인데요. 27번은 이제 온대저기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랭전선 이렇게 한랭전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t 플러스 9 t 플러스 9 여기가 t 플러스 9 시점 즉 요 시점입니다. 체크한 시점 여기에요. 네. 여기여서 지금 보면은 기억과 니은이 각각 A와 B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노란색이 T 플러스 9인데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은 기온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 니은이거든요. 니은 이제 니은이 A가 되겠죠. 그죠? 니은이 A여서 시간이 좀만 지나면 한랭전선이 통과해서 기온이 쭉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니은이 A고 그 다음에 기억은 이미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어요. 기억은요 이게 B죠. 왜냐면 B는 이 T 플러스 9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랭전선이 통과해서 기온이 확 떨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기억이다. 틀렸습니다. A는 니은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우리나라에는 한랭전선 위치한다. 이거는 맞고요. 강수구역의 영역을 보고 한랭전선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측소의 기온이 떨어지는 걸로 또 한랭전선이 지나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6 시점에 A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가 T 플러스 6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남서풍 불 겁니다. 그죠? 여기 2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 네, 28번은 다 맞는데 니은만 잠깐 보시면 니은 이 태풍의 세력 보는데 태풍의 세력을 6일 9시면 여기고요. 6일 9시는 975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근데 6일 03시는 여기 9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6일 03시가 더 센 겁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예요.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제 이 29번에 디귿 보기인데요. 디귿 보기. 29번에 디귿 보기가 이제 여기 해수의 용승과 침강은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과 니은은 맞고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디귿이 일단 틀렸는데 수온이 쭉 감소해요. 이렇게 수온이 쭉 감소하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수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통과하면 표층 수온이 감소하는데 이유가 두 개예요. 1번이 용승 때문인데 이건 시험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귿에서 물어본 게 이 내용이어서 일단 디귿은 안 푸셔도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람이 세서, 태풍이 통과하면 바람이 세서 혼합 작용이 강해요. 혼합이 잘 돼요. 즉 저기 깊이 있는 차가운 물까지 섞여 버리니까 표층 수온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시험범위예요. 아셨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수온이 떨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원인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 요거는 시험범위 아니고, 두 번째는 시험범위다. 바람이 세니까 차가운 물까지 섞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보면 기억 보기 이제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판단은 풍향 가지고 하는데, 풍향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제일 처음에 부는 바람이 요 바람 그다음에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풍 2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람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고, 그러면서 1번처럼 바람이 불려면 태풍이 여기 있어야죠. 1번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태풍 위치 2번, 3번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렇게 관측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위험 반원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9번이었고요. 그 다음 30번. 네. 30번은 30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만 맞고요. 디귿만 잠깐 보면 30번의 디귿.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고온 다습한 기단의 영향. 그러니까 여름철에 잘 발생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봄에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잘 안 발생해요. 그죠? 여름철엔 비가 많이 오니까 발원지가 습하다. 봄이 건조해서 황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1번. 네. 31번 보시면 그림은 시간에 따라 뇌우에 공급되는 물의 양과 비가 되어 내린 물의 양을 표시한 겁니다. 뇌우에 공급되는 물의 양, 그리고 비가 되어 내린 물의 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르라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뇌우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이게 빗방울이 돼서 강수가 되어 내리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공급이 먼저 있어야지. 수증기가 공급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A가 공급이다. A가 됐죠? 공급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럼 이제 뇌우로 인한 강수량은 기억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만으로도 알 수 있죠. B가 강수량이니까 니은 시기가 더 많습니다. 즉 니은 시기가 이제 성숙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A, B, C가 이제 니은이 성숙이고 기억이 이제 발달 단계, 즉 적은 단계 또는 발달 단계, 이렇게 쓰고 디귿이 소멸 단계가 됩니다. 그럼 디귿은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보다 우세하다. 여기 맞죠. 소멸은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 그다음에 이제 32번 보시면 32번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안전반원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있어서 바다 위에서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을 때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요. 태풍의 단면을 잘라요. 싹둑 잘라서 이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죠. 즉 A가 안전반원에 위치합니다. 기억 맞아요. 서쪽에 위치하니까 서쪽에 위치한 걸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수면 부근에 공기의 연직 운동은 B가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고 약하게 하강 기류만 나타납니다. 약하게. 그래서 B 태풍의 눈에서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고요. C에선 굉장히 활발하죠. 바람도 세게 불고 태풍 중심에 가까워서 연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다음 디귿, 지상 1기도에서 등압선의 평균 간격, 이거 풍속보란 얘기죠. 평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센 겁니다. 그래서 CD 구간이
바람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CD 구간이 더 좁습니다. 지금 맞아요. 33번. 이 33번이 중요한데 33번 보시면 이게 서해안 폭설 사진입니다. 위성사진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서해안에 이렇게 눈구름 막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 A에서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북서풍 계열이 불 거고요.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시베리아 쪽에.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따뜻한 황해 바다를 지나면 하층 기온이 높아져서 가열돼서 불안정해진다. 네, 그리고 디귿이 주의사항이었죠. 기역이 지금 적외 영상에서 밝으니까 기역이 온도가 낮은 거고요. 적외선 방출도 낮은 겁니다. 적외선 방출이 약한 부분을 하얗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적외 영상에서 하얀 부분은 온도가 낮고 적외선 방출이 약한 부분입니다. 34번. 34번 그래프에서 뭐부터 찾으라고 했냐면 기압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떨어졌다 회복되는 게 기압. 그죠? 그래서 이 기압을 가지고 기억 보기를 풀 수 있습니다. 기압은 4시가 낮다 맞네요. 그래프를 보면 4시가 낮습니다. 그다음 니은에 나는 태풍 A에서 관측한 곳이다. 그러니까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이거는 풍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풍향이 이 점으로 표시된 게 풍향이죠. 왜냐면 이 파란색이 풍속이니까 파란색이 풍속. 그러면 나머지 이거 점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이 풍향이고요. 그러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은 이렇게 풍향을 봤더니 지금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서풍, 북서풍 뭐 이런 걸로 바뀌네요. 뭐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잠시만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데 좀 다시 그려보면 서풍 계열로 끝나는데 잠시만요.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대충 그렸는데 순서를 보면 여기가 좀 확대가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남서풍이 불다가 서풍으로 바뀌어요. 그죠? 남서풍이 불다가 요렇게 바뀌거든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바뀌고 관측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태풍의 위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얘가 조금 어려운데 요렇게 지나간 거거든요. 요렇게 1번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2번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죠? 예, 요렇게 지나간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예, 여기가 조금 어려웠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진행 경로에 지금 관측소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B가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B 위치한 B에서 관측한 정보입니다. B에서 관측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그다음 디귿 보시면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평균 풍속은 A가 더 약해야죠. 그죠? B가 위험반원이니까 B가 더 세야 됩니다. 여기 34번이었고. 그 다음에 35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가시영상 사진이어서 가시영상에서 밝은 건 반사도가 큰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도 이제 다 비슷한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 36번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시각 T1에서 T5 T1에서 T9 이때 태풍의 중심의 위치를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가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관측한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P의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골라라. 요거는 풍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풍향을 통해서 그래프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풍향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에서 했듯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제일 처음에 북동풍이 봅니다. 북동풍. 그 다음에 북서풍이 봅니다. 북서풍. 그 다음에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남서풍. 이렇게. 그래서 관측소가 여기 있는데 태풍이 딴 요렇게 지나간 거죠. 1, 2, 3 이렇게. 그래서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친구가 됩니다.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잠깐만, 기억이 어디 있죠? 기억 여기.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관측소가 기억이다. P가 그래서 기억이다. 그다음에 평균 이동 속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균 이동 속력은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 간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T1에서 지금 특수 문자가 잘려서 T1에서 T2일 때는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요만큼 이동했고요. 파란색만큼, 화살표만큼. 그다음에 T3에서 T4는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더 빠르냐면 T3에서 T4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르죠. 이거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 우선 보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T3, T1, 2일 때가 빠르다. 틀렸죠. T3에서 T4일 때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중심 사이 거리가 관측소와 태풍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면요. T5입니다. T5. 근데 이제 관측소가 지금 기억인데 T5일 때보다 T6일 때가 더 가깝죠. T5일 때보다 T6일 때가 이 T6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의사항인데 보통 이게 기압 그래프가 이렇게 제일 낮을 때 이게 극소점 나타날 때 태풍이랑 가까우니까 극소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략 이 부근에서 태풍이랑 제일 가까운 건데 태풍의 세력도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자료를 꼭 확인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T6일 때가 제일 가깝습니다. T5보다. 이게 3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7번. 37번도 이제 똑같은 문제죠. 35, 36, 37 다 똑같은 문제니까 얘를 넘어가고요. 지금 다 똑같네 자료가, 그지? 네,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도 이제 문제가 36번이랑 거의 완전 똑같죠. 그림이 거의 똑같네요. 네. 그래서 보면 38번을 풀게요. 그러면 38번 보시면 그래프를 골라야 되는데 기압 이번에는 약간 다른 건데요. 약간 다르네. 문제를 읽어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이 36번과 그래프의 차이를 보세요. 36번에 있는 이 오른쪽 그래프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고요.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 그 다음에 이 38번에 있는 이 그래프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게 아니에요. 나는 T1에서 T9 동안 이 태풍 자체의 중심기압, 이동속도, 최대 풍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겠죠? 관측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문제에서 고를 때 어떻게 골라지냐면 태풍이 우리나라 육지로 상륙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점점 약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약해져야 되면 기압은 올라갈 거고 이 노란색이 기압이죠. 디귿이 기압. 즉 얘는 기압이 높아지면서 태풍이 약해지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압이랑 달라요. 그럼 기압이 높아지면서 태풍이 약해지니까 최대 풍속은 당연히 약해져야죠. 이게 최대 풍속.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 니은이 이동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최대 풍속이다. 틀렸습니다. 니은은 이동 속도가 될 겁니다. 태풍의 세력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강하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지? T4일 때가 더 강합니다. T4일 때가 태풍의 세력은 T4일 때가 더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기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T4일 때가 기압이 더 낮아요. 그래서 T4일 때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T2에서 T4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니은이 이동 속도인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동 속도 지금 얘가 이동 속도가 언제가 제일 빠르냐면 T4일 때 제일 빠르거든요. T4일 때. 그래서 T4일 때 보시면 이게 같은 시간 간격인데 제일 많이 이동했어요. 왼쪽 그래프에서. 그죠? T4에서 T5로 이동할 때 제일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니은이 이동 속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기억이 수온이고요. 니은이 염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틀렸고 혼합층의 평균 밀도를 이제 보면 수온이 22.5도. 수온이 22.5도. 그 다음에 염분이 33.7 정도 되나요? 22.5에 33.7 한 요 정도 되나요? 점을 찍으면 한 요 정도 되네요.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 있죠. 22.5 33.7 한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1.025보다 크다. 틀렸죠. 1.025g/cm 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 아닙니다. 1.0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온 염분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당연히 클 겁니다. 왜냐면 수온이 크게 변하니까요. A 구간에서. 그다음에 이제 40번을 잠깐 보시면 40번.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나가 일단 수온이고요. 다가 염분이죠. 그래서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 차이는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0m. 요 차이 보는 거죠? 요거 B에서. 그래서 수온 차이 보시면 A가 더 큽니다. 읽어주시면 되죠. 수온 차이가 A가 더 크게 나타나죠. B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방향에서 유입되는 담수량이 증가하면 A의 염분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은 더 작아질 겁니다.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수온이 더 낮죠. A가 수온이 더 낮고요. 염분은 더 커요. 염분이 지금 별 차이가 없나요? 염분이 크긴 크네요. 염분이 다시 A랑 C의 밀도를 비교하면 수온은 A가 훨씬 낮고요. 수온 보면 A가 더 낮죠. 그다음 염분은 A가 더 높아요. 왜냐면 A가 34.4 이 34.4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33.4보다 더 염분이 작죠. 그래서 수온은 A가 낮고 염분은 A가 높으니까 밀도는 A가 크다. 지금 맞아요. 여기 4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요 심층수, 중층수, 저층수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기억니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기억니은 아니라 니은디귿이 시험 범위 아니고 기억만 이 그래프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등밀도선에 밀도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밀도값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우하단으로 갈수록 고밀도 영역이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고밀도 영역이다. 요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
요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1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42번 42번 보시면 A 시기와 B 시기가 있는데요.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A가 지금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A가 이제 여름에 가까운 시기겠죠. 그리고 B가 겨울에 가까운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A 시기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밀도는 당연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수온만 고려할 때 산소의 용해도는 A 시기가 더 낮아야죠. A가 수온이 높으니까요. 표층 수온이.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두꺼운 게 아니라 B 시기가 두껍습니다. 왜냐면 B 시기 보시면 한 100m까지 수온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B 시기에. 겨울철이니까 바람이 좀 세겠죠. 그래서 혼합층이 B가 더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3번 별표입니다. 43번 중요한데 지금 A랑 B 하나가 황해고 하나가 동해인데 나 있죠. 나 사진 가운데 사진 이게 황해입니다. A 왜냐면 황해는 수심이 얕으니까 75m죠. 근데 다가 동해 B예요. 왜냐면 수심이 깊으니까 동해는 그죠? 그래서 나가 B에서 관측한 것보다 틀렸습니다. 나는 A에서 관측한 겁니다. 황해 가운데 그림이 나예요. 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다가 뚜렷하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등수온선 엄청 조밀하잖아요. 수온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수온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네,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보시면 다가 수온이 더 높아요. 다가 14도죠. 나는 8도인데 근데 이 수온이 높은 게 위도 때문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 위도가 B가 더 높아요. 즉 이 B 동해가 지금 B 해역이 위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위도 때문이라면 수온이 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고위도에 있으니까. 근데 왜 수온이 높아? 왜냐면 따뜻한 물, 난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위도 때문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셨나요? 다가 수온이 높은데 위도 때문에 높은 게 아니다. 왜냐면 위도는 오히려 다가 더 그러니까 B 해역이 더 고위도거든요. 그래서 위도 때문에 높은 건 아니다. 43번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4번 네 44번 할 수 있겠죠. 4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혼합층 두께는 2월이 더 두꺼워야 됩니다. 기억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는 거 겨울이 바람이 더 센 거를 지식으로서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정보로도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온이 다 계속 비슷하죠. 이렇게 쭉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니은도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밀도.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 밀도 변화율은 2월이 더 클 수가 없죠. 밀도 변화율이. 밀도가 더 심하게 변하는 건 여름에 더 심하게 변합니다. 이게 4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45번 보시면 여기 지금 X축에 1년 동안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인데 1년 동안이고 하나가 수온, 하나가 염분인데 B부터 볼게요. B가 이제 수온이겠죠? 왜냐면 여름에 수온이 높고 겨울에 수온이 낮으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이제 A가 중요한데 A가 염분인데 이 여름에 염분이 엄청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염분이 매우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기억, 해수의 밀도는 4월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의 밀도는 4월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월 보시면 10월보다 수온이 더 낮죠. 그리고 염분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 수온은 낮고 염분이 높으니까. 그다음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혼합층의 두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에
주어진 자료에 혼합층 두께를 줬잖아요. 근데 1월에 지금 혼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1월이 더 깊어져야죠. 그죠? 혼합층 밑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니까 1월은 혼합층이 두꺼워서 수온약층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제 틀렸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표층과 50m 깊이의 수온차는 2월이 거의 없겠죠. 왜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50m를 넘어가니까요. 2월은. 45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 46번에서는 46번은 지금 다 잠깐 보시면요. 다가 지금 증류수를 넣잖아요. 다 기억보기예요. 지금 기억보기에 다는 여기에 증류수 맹물 넣으니까 기억 맞아요. 담수 유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A는 증류수 부은 거고요. A는 그러니까 얘는 염분이 낮을 거고요. 증류수를 부었으니까 증류수. 그다음 B는 이제 결빙. 해수가 얼었으니까 염분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크다 틀렸습니다. 니은이 더 클 거예요. 니은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이 어디 있죠? 동그라미 디귿. 해수의 결빙이 있는 지역에서는 염분이 증가한다. 오케이. 여기가 46번이었고요. 46번. 그 다음에 이제 47번도 47번 자료를 보시면 기억이 이제 수온이고요. 왜냐면 수온은 이렇게 감소해야 되니까. 그죠? 수온은 감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 증가하는 거 있죠? 증가하는 거 이게 밀도죠? 밀도는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 염분이 나머지입니다. 여기 지금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죠. 이게 이제 염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나머지는 괜찮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48번을 볼까요? 네. 48번 보시면 우리나라 어느 해역인데 2월과 8월의 수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까 하나가 2월이고 하나가 8월인데 수온의 그 값을 보니까 가가 수온이 차가운 2월 겨울, 그다음에 나가 수온이 값이 높죠. 여름 8월. 그래서 이제 기억 맞고 A 구간에서 깊이 0m와 400m의 수온 차이. 네, 여기를 보셔야죠. 그래서 100m와 400m의 수온 차이. 이거는 가보다 나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나가 더 크죠. 네. 나가 더 큽니다. 나에서 작다? 틀렸어요. 나에서 더 커요. 그리고 B 구간에서의 혼합층 두께가 나에서 두껍지가 않죠. 그죠? 가가 더 두껍죠. 나는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바로 수온약층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가 등수온선이 엄청 조밀하니까 수온의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겨울이 혼합층이 더 두껍다는 거는 지식으로서도 알고 있고 자료로도 알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실험, 이 실험은 좀 중요한 실험인데 49번 잠깐 보시면 49번 49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지금 물만 채워요. 물만. 그래서 나의 결과가 지금 A, B, C 중에 뭐에 해당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를 잠깐 보면 C가 어디 있죠? 네. 제일 처음에 가부터 찾아볼게요. 가가 그냥 물만 채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A죠. 이게 가. 아무것도 안 한 거. 그 다음에 나가 지금 뭐냐면 전등만 킨 거예요. 전등. 이거는 태양에너지가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나. 그리고 이제 다가 뭐냐면 전등 켠 상태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바람으로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B가 지금 이게 다. 그래서 여기 혼합층이 좀 발달했죠. 수온이 비슷해지면서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결과가 C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영향에 의한 수온 변화의 폭은 1cm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cm가 더 크게 변하죠. 1cm 쪽이. 표층 가까울수록 이게 수온의 변화가 여기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억은 수온 약층이 아니라 심해층에 해당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널 문제들 대부분 풀어드렸던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일 앞에 5단원 문제, 지사해석 문제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해석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셔야 하고, 문제 푼 거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